까지 둘도 품사까지 다 했어. 그 페이지를 쌤 잘못 봐가지고 하여튼 자 품사. 품사는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아 페이지가 21페이지 저거 나도 컴퓨터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품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배우는데 문법의 기초야. 여러분들 영어 수업 들으면서도 사실은 품사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 맞죠? 품사 얘기 왜 많이 듣는데? 중요하니까. 기본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를 다루고 나면 품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배우지 않아요. 잘 배우지 않고 그냥 뭐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글 맞춤법 배우면서 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뭐 그 정도로 배우는 거. 그래서 그거 하면서 왜 어간이랑 어미가 뭔지 이제 배웠던 학교들 있잖아. 맞죠? 프린트 해가지고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수업하면서 또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배우는. 그냥 그 정도가 다야. 그러다 보니까 이 품사를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명사가 뭔지 아니까 동사가 뭔지 아니까 그리고 이미 영어 하면서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영어랑 우리말이랑 문법이 완전 똑같나? 품사가 완전 똑같나? 그렇진 않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품사가 여러분들 영어를 하면서 많이 다뤄봤겠지만 분명히 우리말이랑 영어가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할 때 실수가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영어랑 우리말이랑 그러면 크게 품사가 다른 부분 중 뭐가 다른데요? 보어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말 보어 있어요. 보어 있습니다. 근데 보어를 아직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보어를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2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원이에요. 요 다음 단원 문장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보어 있습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아 근데 보어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보어의 역할이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그 동명사 ing 주어 들어가는 거. 걔야 동명사가 어떻게 명사가 품사야 이 사람. 품사는 아니잖아. 동명사 애초에 명사가 되잖아. ing가 붙어서. 그러면 그건 명사잖아. 명사 있잖아 우리말에. 뭐가 다를까요? 내가 늦지 말라고 했을 텐데. 둘 같이 앉으세요. 뭐가 중요하세요? 또 뭐가 다를까요? 자, 영어에서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한대요? 이게 대답이 안 나온다고? 명사 꾸며 주는 거. 명사를 꾸며주잖아. 우리말에서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한대요? 우리말에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나요? 의미가 좀. 의미 부족 같은 소리야. 은지야. 우리말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나요? 해요? 안 합니다. 우리말에서 형용사는요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동사 배우는데 그 형용사도 동사의 역할을 해요. 우리말에서는. 맞죠? 또 하나.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데를 우리말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예 뭐라고 해요? 무슨 품사라고 해? 명사나 체언을 꾸며주는 거. 관형사 들어봤던 거 기억납니까? 관형사가 명사나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언제 했는데요? 재작년, 2년 전에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2년 전 이맘때쯤 했어요. 아마 1학기 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품사 한번 싹 정리하고 나면 이걸 또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잘 없을 겁니다. 21페이지에요. 자, 그래서 요거 들을 때 여러분들 아주 좀 귀를 쫑긋 세워놓고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품사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 품사는. 그래서 많이 없는 게 애초에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에 잘 안 나와요. 수능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품사를 모르면 다른 걸 이해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형사가 뭔지 모르는데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는 알아요? 모르게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맞죠?
자, 그러니까 이 품사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 잡아놓도록 합시다. 자, 품사는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나랑 수업했던 학생들, 분류가 무슨 뜻인데요? 분류가 뭐예요? 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나누는 게 뭔데? 큰 거였죠. 자, 이게 아마 다 똑같은 교과서를 썼을 겁니다. 분류가 무슨 뜻입니까? 1년도 안 지났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분류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 방법 기억나죠?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종류별로까지 맞습니다. 나누는 거 땡, 나누는 거 구분이었습니다. 오 같은 소리. 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는 건 구분이었습니다. 분류는 뭐였어요? 그러면 나누는 건 구분이야. 그럼 당연히 뭐겠어? 반대! 나누니까 합치는 거 종류별로 묶어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같은 종류별로 묶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분류라고 한다고. 자, 무엇대로? 종류대로 묶어준다고. 그래서 이 품사는요, 단어의 종류입니다. 단어의 종류예요. 이 종류를 한번 정해놓고 나면 종류가 잘 변합니까? 안 변해요. 맞지? 플라스틱은 계속 플라스틱이야. 캔은 계속 캔이고. 맞죠?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품사를 바꿔주는, 은지 지난 시간에 결석했었지. 영상 그 형태소 공부했어요?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세요. 알겠죠? 자,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우리말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원해 보였어요. 전미사? 맞습니다. 전미사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품사가 그만큼 잘 안 변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용언이 있는데 이 용언에 막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 명사형 어미가 붙었다고 해서 어미가 붙어 있는데 품사가 변했다고? 안 변했다고. 품사를 변화시켜주는 애는 뭐밖에 없다고? 전미사밖에 없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품사가 한번 있으면은 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나누어 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이름이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이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면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나눌 겁니다.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나눌 거기 때문에 우리 이 형태를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변하는 게 가능한 가변어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불변어의 뜻은 형태의 변화가 없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하고요. 가변어는 형태의 변화가 있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기능으로 나눠보자면, 기능은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누는데 한 요 정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2년 전에 배웠던 게 기억나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체언할 때 체가 무슨 체자인데? 이 거르는 체야? 뭔데? 몸체자죠. 맞죠? 자, 그래서 주로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야.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어, 이 체언이 주어의 역할도 해주고요. 목적어의 역할도 해주고요. 때로는 서술어의 역할도 해주고요. 뭐 보어의 역할도 해줍니다. 뭐랑 결합해서? 다양한 조사랑 결합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체언은 주로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언. 용언의 용자가 무슨 용자라고 했습니까? 쓸 용자. 그래서 용언은 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활용이 가능해서. 형태가 변하잖아. 활용해서. 자, 그래서 아까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한 애들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뭔데? 용언입니다. 알겠죠? 자, 용언은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용언은 대체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서술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 대표적으로 있죠.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식은. 수식은 여러분들 뭔지 알죠? 뭔데? 다른 대상을 꾸며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관계언. 관계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많이 봤던 조사. 알겠죠? 근데 조사가 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가 사실은 세 종류야. 세 종류인데, 관계를 맺어주는 거, 격조사. 자, 다음 두 번째,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 보조사.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독립언. 독립어는요,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이랑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죠. 하나밖에 없었지. 간판사. 기억나죠? 독립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랑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우리말의 품사 총 몇 개인지 압니까? 아, 참, 여러분들 2학년 때 그 단원 제목이 우리말에, 그렇지, 9개. 우리말에 9품사였잖아.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의 품사는 총 9개입니다. 9개. 자, 그래서 체언에 뭐 있느냐?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있습니다.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명사, 대명사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명사는 뭐야?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사 중에서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종류별로 명사를 이제 구분할 수 있지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립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 스스로 자자에다가 설립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혼자서 쓰일 수 없는 애를 뭐라고 하는데? 의존명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북한말 하면서 했던 게, 스스로 쓸 수 없는 이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 남한은 어떻게 해요? 다 까먹었어요? 의존명사는 어떻게 해? 남한은 띄어 쓰죠. 북한은 어떻게 한대? 붙여 쓴다며. 그렇죠? 자, 그래서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렇게 나뉘는데, 의존명사는 그럼 왜 혼자서 못 쓰이는데? 자기 앞에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이 명사, 이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관용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의존명사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의존명사가 또 품사, 통용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대신하여 가리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칭대명사고요. 두 번째는 지시대명사인데, 인칭대명사는 뭐 다 알죠?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나, 2인칭 너, 당신, 또는 3인칭은 뭐 그분, 그 사람, 뭐 그이, 그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칭대명사에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얘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시대명사잖아. 그치? 지시대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에 뿌리로 올라가면 종류가 뭐라는 거야? 체언의 종류에 속합니다. 알겠죠? 체언의 종류에 속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체언은 대체로 무엇과 결합합니까? 조사랑 결합해서 쓰이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보통 체언은 혼자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이렇게 해봐. 그럼 우리는 품사가 뭔데?
대명사. 집은 뭐야? 명사. 대명사, 명사. 체원, 체원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조사를 생략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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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그 중간중간에 무언가 생략된 제사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나 밥 먹어 라고 하면 이런 건데 나는 밥을 먹어야. 맞죠? 그래서 는과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원은 항상 조사와 결합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다른 품사는 아니겠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 지시대명사가 나중에 이 지시어가 우리말에 지시어가 뭐 있느냐. 이, 저, 그 이런 애들이 지시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시어가 다른 품사에 붙으면 그냥 다른 품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저, 그가 붙어있는 형태로 형용사처럼 쓰면 그게 뭐냐면 지시형용사입니다. 관형사처럼 쓰면 뭐냐면 그게 지시관형사입니다. 부사처럼 쓰면 지시부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줘야 돼요.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줘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얘 품사가 무엇인지가 나뉠 거 아니야. 맞죠? 애초에 이게 무슨 품사인지 알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뭐 다 알아?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다양한 증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는요, 이거 저거 그거 하면 이걸 이제 사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 저기 거기 하면 뭐야? 처소. 처소가 뭔데? 장소, 위치를 말하죠. 자, 그래서 위치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됩니다. 자, 다음 수사.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는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서수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런 애들은 전부 양수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서수사는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1, 제2, 제3, 제4 이런 애들이 서수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얘도 본질은 체원입니다. 그럼 얘 뒤에 조사 붙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 상태로 우리 수식어 보겠습니다. 수식어는 관형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관형사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 조사가 결합이 안 됩니다. 결합이 그냥 절대 불가능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조사 못 붙으면 뭐라는 거야? 관형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사 말고 다른 데는 다 조사 붙을 수 있어요. 이 관형사랑 그 다음에 뭐 감탄사 빼고는 다 조사 붙는 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감탄사는 애초에 우리가 따로 떼서 생각하잖아, 맞지? 그럼 감탄사 빼고 나면은 조사 못 붙으면 거의 대부분 그냥 관형사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물론 조사도 종류가 있어서 종류별로 나눠서 뭐 붙여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 관형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뭔데? 체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체언을 꾸며줘서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주로 많이 수식합니다. 알겠죠? 명사 또는 대명사를 주로 많이 수식하는데, 주로 명사를 많이 수식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특징 하나. 꾸밈받는 체언 앞에 위치합니다. 꾸밈받는 체언 앞에 위치해서요, 우리는 새 신발이라고 하지 신발새라고 안 합니다. 맞죠? 상대적으로 부사는 여기저기 붙는 게 가능하거든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요. 근데 관형사는 반드시 꾸밈받는 말 앞에 있어줘야 되는 이제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새 신발. 이 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성상관형사라고 합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성상관형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시관형사 있다고 했다. 그렇죠?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자, 우리는 품사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단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고요. 단어의 종류가 다른 건요, 각각의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단어가 만날 때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안 해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 뭐야? 조사.
조사만 앞말에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띄어 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 그 사람에서 이 그는요 얘랑 다르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그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가 사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맞죠? 사람은 품사가 뭔데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그는요 사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용사로서 쓰입니다. 그럼 쌤이 수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알면 제일 좋겠지만 모르면 뭐 해보면 된다고? 이 그가 대명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 그치? 그럼 뭘 결합해보면 될까요? 조사를 결합해보면 됩니다. 왜? 대명사는 뒤에 조사 붙는 게 가능, 불가능? 가능. 관용사는 조사 붙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 사람의 뒤에, 그 뒤에 을, 를 또는 뭐 이, 가 이런 거 붙여보세요. 그가 사람, 그의 사람, 그를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돼?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이 글, 이를 사람, 이는 사람 말 돼요?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아, 이거는 지금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지식 관용사로서 쓰이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관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 보인다고 해서 이건 수사야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 수사보다 우리는 평상시에 수관용사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수관용사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다섯은 품사가 다릅니다. 둘 다. 여기 사람이 다섯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이랑 결합해서 써, 안 써? 써.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랑 결합했잖아. 맞죠? 자, 그럼 이다라고 하는 건 얘랑 분리됩니다. 맞죠? 자, 그 말은 뭐야? 둘이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거야. 이건 근데 사실 다 알잖아. 맞지? 우리가 그 다섯, 여섯 할 때 다섯이다, 여섯 이래 아니잖아. 다섯이랑 이다는 따로야. 맞죠? 자, 그러면 얘네는 서로 따로인 단어인데 붙여져 있어. 얘가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무엇 이다야. 조사가 붙어있네. 그럼 얘는 우리 숫자를 나타내는 건 수관용사랑 수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 수관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 왜? 조사만 붙어있잖아. 맞죠? 여기 사람이 다섯이다라고 하면 이 다섯은 그러면 뭐겠어? 반드시 수사입니다. 왜? 조사랑 결합해 있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있다입니다. 사람의 품사는 뭔데? 명사. 이 다섯은 사람을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섯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다섯은요 사람을 꾸며주는 수관용사로서 쓰이는 겁니다. 사람 다섯 명이 있다. 시연아, 이 다섯은 그럼 뭘까요? 품사가 둘 중에 하나야. 50대 50 찍어보세요. 수관용사. 수관용사. 왜 그런데요? 쉽습니다. 조사가. 조사만 보면 돼요. 사람 다섯 이 명이 있다. 사람 다섯 의 명이 있다. 사람 다섯 을 명이 있다. 사람 다섯 만 명이 있다. 말 돼요? 안 돼. 조사 안 붙어요. 자, 그럼 이 명이 뭔데? 숫자 세는 단위. 네, 얘기했죠. 숫자 세는 단위 뭐랑 똑같다고? 의종 명사랑 똑같다고. 혼자서는 못 쓰는데 앞에 숫자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 마치 그래서 관용사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의종 명사처럼 쓰이는 게 바로 숫자 세는 단위입니다. 몇 개, 몇 명, 몇 묶음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맞죠? 숫자가 있어야지 숫자의 수식을 받아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숫자 세는 단위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사에 해당한다고? 아닙니다.
수식해주는 수관형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얘 전부 뭔데? 수관형사입니다. 얘도 수관형사입니다. 여기 사람이 5이다. 이거는 이다가 붙어있는 지금 서술격 조사가 붙어있는 수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부사.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언에 뭐 있습니까? 동사, 형용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사가 걔네만 수식하나? 아닙니다.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관용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의 다 수식하네요. 그러면 관용사랑 뭐가 달라? 관용사는 체언을 수식하네. 부사는 그러면 체언 수식 못하나요? 부사도 체언 수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몇 개의 부사에 한해서는 체언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면 이 바로는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내 사랑은 오직 너야 라고 하면 이 오직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인 너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기도 해요, 부사가. 근데 굉장히 드물어. 한 5개밖에 없어. 부사는 종류가 수백 수만 가지인데. 맞죠? 자,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용언을 수식하는 거고요. 관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체언을 수식한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부사도 체언을 수식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부사는 감탄사 빼고 그냥 모든 걸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부사는 종류가 아주 많고요. 부사의 종류 중에 성상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상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사가 성상부사죠. 자, 그 다음에 야, 너 저리 가! 저리 가! 라고 하면은 이 저리는 뭘 꾸미는 거야? 가다의 가를 꾸미는 겁니다. 맞죠? 가다의 가는 품사가 뭐야? 동사. 동사인 용언을 꾸며주는 지시어가 쓰여있는 지시부사입니다. 너 저리 가 라고 하면 이리 저리 그리 라고 하는 건 지시부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부사고요. 다음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야.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 다행히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설마 그게 될까?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필기. 자, 문장 부사에는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태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볼 걸. 양태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접속부사가 있습니다. 자, 양태부사가 뭐냐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설마 그게 될까? 다행히 비가 오지 않겠지 와 같이 이 말하는 순간에, 그 부사를 말하는 순간에 이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 거 있죠. 과연에는 벌써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 아니야. 맞죠? 설마 될까? 라고 하는 의심, 의문이 담겨 있죠.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은 뭐야? 지금 네가 안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양태부사는요,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 이 부사 표현을 우리는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양태부사. 걔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줘요. 왜 그러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서술어가 오게끔 유도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다행히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서술어가 와야 돼. 서술어의 숫자가 갑자기 확 제한됩니다. 설마 네가라고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서술어의 수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마 네가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설마 네가라고 하는 순간 뭐뭐 한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넣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서술어를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의 구성을 이 부사가 만들어 버려요. 맞죠?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합니다.
접속 부사 마찬가지입니다. 접속 부사는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어야.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러나 이런 겁니다. 자 그러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 문장 형태는 벌써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해지는데? 앞문장과 반대되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그런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를 미리 구성시켜 주기 때문에 이 접속 부사 전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접속 부사 전부는 아닙니다. 접속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접속 부사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뭔데 그러면?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 아니지. 뭐랑 뭘 연결해 주는 거야?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나 그리고 너라고 하면 이 그리고가 뭘 수식해줘?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수식해주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 부사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언 별표.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건 용언이랑 조사야.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용언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품사가 뭐가 있다고? 동사랑 형용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 사실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합니다. 맞죠?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 자동사 타동사는 여러분들도 영어 할 때 많이 들어봤을걸? 자 그리고 형용사의 뜻은 뭐냐?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성질을 풀이하는 말을 이제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자 그래서 형용사에는 종류가 성상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성상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겠지. 맞죠? 뭐 착하다, 예쁘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성상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뭐도 있느냐? 지시형용사도 있습니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있죠.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지시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사와 형용사를 배울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간과 어미의 개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뉘는데 동사에 예를 들어서 움직임 달리다가 있고요. 형용사에 예를 들어서 상태나 성질이 예쁘다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얘네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달리다를 어떠하다라고 얘기해요. 어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찌하다가 동사입니다. 어찌하다가 동사. 자, 그 다음에 예쁘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하다가 됩니다. 상태나 성질. 맞죠? 어떠하다는 게 형용사야. 어찌 하는 건 동사야. 맞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하다, 뭐뭐다라고 하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언의 특징이지. 이 기본형에서 형태가 바뀌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바뀐다? 기본형에서 다를 기준으로 끊으면 얘네 다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변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다 대신에 뭐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렇죠? 다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데? 제발! 이것만 얘기해주세요. 은지야 뭐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어간이라고 하죠. 맞죠? 자, 이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합니다. 예쁘고, 예쁘면서, 예쁘지만, 예쁘는 안 변해. 뒤에 있는 애만 변해. 맞죠?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달리는 안 변해. 안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데? 미라고 한다고.
맞죠?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을 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게 여기까지가 다 중학교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인데 이걸 왜 계속 반복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배신할 거거든. 이 규칙을 배신할 거야. 알겠죠? 이 규칙이 배반당하기 때문에 지금 알아놔야 돼. 알겠죠? 중학교 과정에서 어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했어요. 만듦 이거 뭐라고? 만드의 미음 받침이야, 리을 미음 받침이야? 미음. 이 만들다의 만듦은 작년에 혹시 그 기억을 삭제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네. 애야. 네. 애야. 대답 기억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난다고. 오. 만듦. 뭐가 맞다고? 오른쪽. 얘가 맞다고. 왜 맞는데? 기본형이 뭔데? 만들다. 맞죠? 만들까지가 어간이잖아. 어간 건드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만들까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분하여 적는다. 맞죠? 지금 여러분 밑에 학년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어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어간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나는 예쁘대 안 돼? 안 돼. 나는 예쁘다라고 하는 어간은 항상 어미랑 붙여서 써야 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약 15분 뒤에 이 원칙이 배신당할 겁니다. 하여튼 다시 볼게요. 넘어와서요. 이게 아마 페이지 안 넘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좀 다를 거예요. 내 거 생긴 거랑.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이 있는데 그 부분 찾아주세요. 자,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인데 동사랑 형용사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뜻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 뭐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뜻으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애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리고 그 하나만 물어보면 하나만 콕 집어서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 근데 단어 한 10개 모아놓고 물어보면요 그 중에 한 개 실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냐? 은지야. 그 얼다, freeze, 얼다.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왜 동사예요? 아, 저 이거 알아요. 너네 이따 드세요. 왜 동사예요?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동사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형용사입니다. 얼다 형용사입니까? 자, 이거 이제 나 수업 여러 번 해본 사람들 이제 똑같이 맨날 물어보니까 알겠지만 얼다는요, 여러분들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얼어 있는 건 상태나 성질 아니에요. 얼어 있는 건 상태나 성질 맞지. 근데 어는 행위 자체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작용도 사실은 동사로 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얼다는 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동사랑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 제일 쉬운 방법, 가장 오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는, 니은을 붙여보는 방식입니다. 는, 니은을 붙여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달리다, 예쁘다를 보면 뭐로 구분해본다? 니은을 붙여본다고요. 달린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됩니다. 맞죠? 예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는, 니은을 붙여서 말이 안 되면 형용사고요. 말이 되면 동사입니다. 알겠죠? 아, 그러면 는, 니은은 언제 붙이는데? 는은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그래서 먹다. 근데 니은 붙일 데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먹는다. 맞죠? 달리다는 여기 받침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은만 넣어서 달린다. 맞죠? 그럼 얼다는 받침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얼른다. 이렇게 써요? 안 쓰는데? 왜? 왜 안 쓴다고 했어? 의문의 변동 우리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얼다 어간 받침 리을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뭐가 된다고? 리을이 탈락한다고. 살다, 사는, 알다, 아는, 얼다, 어는 리을 탈락합니다. 그래서 살다에 니은 붙이면 어떻게 돼? 산다. 알다에 니은 붙이면 안다. 얼다에 니은 붙이면 언다. 이 니은은 니은이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거든요. 자, 그래서 얼다는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 붙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얼다는 동사야. 알겠죠? 예쁜다는 안 돼. 얘는 는 니은 붙여보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걸로 구분하세요. 알겠죠? 다른 방법 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다 오류가 있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야.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동사는 청유형이랑 명령형이 가능합니다. 청유형이 뭐야? 뭐뭐 하자, 같이 뭐뭐 하자. 맞죠? 명령형이 뭔데? 뭐뭐 해라.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동사는 쓸 수 있는데 형용사는 쓸 수 없어요. 맞죠? 자, 한번 봅시다. 멋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지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멋진다 말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멋지다는 형용사입니다. 너 내일부터 멋져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하잖아. 선생님도 그러면 내일부터 희정씨를 좋아하게 되세요 하면 못하잖아요. 좋아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에? 좋아하다는 동사잖아. 아니 희정씨가 선생님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못하잖아요. 자 봅시다. 우리 내일부터 예쁘자 말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실현 불가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농담이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형용사는 뭐가 안 된다고? 청유형 어미랑 명령형 어미를 붙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행복하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행복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행복한다라는 말을 써요? 행복하다라고 하지. 맞죠? 건강하다에 건강한다를 써? 안 써. 자, 그래서 건강하다랑 행복하다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건강해라 써요, 안 써요? 써. 근데 규칙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건강해라 틀린 말입니다. 행복하자 말 됩니까? 안 돼요. 왜? 뭘 끄덕여? 안 돼요. 명령형 안 된다니까요. 청유형 안 된다니까요. 행복하자 틀린 표현입니다. 알겠죠? 문법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청유형이랑 명령형을 쓸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잣대로 들이대면 실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동사 형용사는 는, 니은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르다는 뭐야?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 왜? 다른다 안 되잖아. 맞죠? 다르다는 형용사. 알겠죠? 자, 그래서 는, 니은 붙여서 판단합니다. 우리말은 동사와 형용사를. 동사와 형용사가 아주 헷갈려요. 갈수록. 아주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의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문법 규칙인데 거기에 밑에 선지의 예시로 동사 한 5개 넣어놨는데 그 사이에 형용사가 슬쩍 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얘를 판단해야 돼. 그걸 보면서 동사 맞는 말인데 아니요. 중간에 형용사 하나 끼어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동사랑 형용사의 구별법 꼭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는, 니은 붙여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불규칙하려고 규칙하려고 잠깐 띄워놓고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거든.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일단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조사부터 한번 봅시다. 조사. 자, 그래서 조사는요. 종류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격조사, 두 번째 보조사, 세 번째 접속조사입니다. 이 격조사할 때 격이 무슨 말이냐면요. 채원이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 뭐랑 연결된다고? 체온이랑만 연결됩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해요. 격조사는 누구랑만 만난다고? 체온이랑만 만납니다. 체온에 뭐 있었어? 명사, 대명사, 수사. 맞죠?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만 붙어가지고 뭘 하냐면 얘네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어떤 자격을 부여해 주는데?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자격,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자격,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자격, 보어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가 붙으면 뭐야? 걔가 주어가 되잖아. 내가 밥을 먹는다. 주격조사. 나는 너를 미워한다. 뭐야? 너를 이라고 하면 를 목적격 조사. 맞죠? 관용격 조사 있습니다. 관용어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나의 인형이라고 하면 나의가 인형을 꾸며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의 인형할 때 의는 관용격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아요. 뭐뭐에게, 뭐뭐에서. 알겠죠?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집에서 먹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집에서가 먹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있었다. 그렇죠? 서술격 조사 여기 표시. 자,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 조사는요 기본적으로 불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언으로 나눌 때요, 이 그 기능으로 나눌 때 용언을 제외하고 전부 불변어입니다. 가변어는 용언밖에 없어. 변하는 게 용언밖에 없잖아. 그 어미가 바뀌니까 형태가 바뀌는 건 용언밖에 없거든. 그런데 조사는 기본적으로 불변어인데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입니다. 왜냐면 얘는 서술어로 쓰거든. 그래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말이 딱 세 개야.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떠하다, 어찌어찌 하다, 그리고 무엇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다 역시 다 대신에 뭐가 쓸 수 있어? 이고, 이면서, 이지만이라고 해서 이 다 대신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얘도 가변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는 아니지만.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 있는데 복격조사는 보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이 보어가 사실은 영어에서 쓰이는 보어랑 조금 역할이 다른데 요거는 이제 다음 문장 단어 넘어가게 되면 쌤이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아직까지는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 2학기 되면 보어가 뭔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가를 쓰는데 주격조사랑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하잖아. 물 이의 이는 주격조사고요. 얼음이 되었다 할 때 이는 복격조사입니다. 그래서 물이는 주어, 얼음이는 보어입니다. 되다는 서술어고요. 알겠죠? 자, 다음 호격조사 있습니다. 호가 뭐냐면요, 부를 호자입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야,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야 있죠. 신이시여 할 때 이시여, 이런 것들이 전부 호격조사에 나옵니다.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조사. 보조사는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더해줘요. 대표적으로 은는 만도만 쓰는 거. 뿐이나 대로 엄청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격조사는 반드시 뭐에만 붙는다고? 체온에만 달라붙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에만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감탄사나 관용사를 제외하고 거의 다 붙습니다. 알겠죠? 아무 때나 달라붙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사에도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자, 부사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빨리 한다라는 거죠. 그는 빨리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자, 그러면 설거지를 이라고 합시다. 자, 그는 설거지를 빨리 한다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런데 빨리는 한다, 빨리만 한다, 빨리도 한다라는 말에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맞죠? 빨리는 한다라는 건 몰라. 설거지를 빨리는 하는데 다른 거는 빨리 못해. 이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빨리만 한다는 건 뭐야? 설거지를 빨리 끝내긴 했는데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맞죠? 그게 빨리만 하는 거야. 맞죠? 빨리도 한다는 건 뭐야? 딴 것도 빨리 하는데 설거지도 빨리 한다는 거야. 맞죠? 또는 설거지를 아주 빨리 한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 끊는 만두와 같은 보조사가 붙어가지고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 단어를 이어주는 겁니다. 와과 이랑 하고 이런 거. 나는 사과랑 배를 먹었다. 랑. 자, 그 다음에 나는 사과하고 배를 먹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사과와 밥을 먹었다. 사과와 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게 바로 뭔데? 아까 접속 부사도 있었는데요. 그럼 접속 부사랑 접속 조사는 뭐가 다른데? 너무 쉬워요. 조사의 특징. 조사의 특징 뭐예요? 가장 큰 특징. 띄어쓰기. 앞말이랑 붙였으면 떨어졌으면. 나 그리고 너 할 때 나 띄우고 그리고잖아. 맞죠? 접속 부사입니다. 얘는 혼자 절대 못 써요. 조사는. 맞지? 사과랑 배를 먹었다고 하면 사과랑 랑을 띄워야 돼? 붙여야 되지. 사과하고 배를 먹었다. 사과랑 하고 붙여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붙여 쓰는 접속 조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써도 돼. 사과 그리고 배를 먹었다라고 해도 되고 사과랑 배를 먹었다고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앞말이랑 붙여 쓰는 말은 종류가 뭐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붙여 쓰면 무조건 접속조사로 따로 떼서 종류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접속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 독립원에 감탄사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감탄사 생각보다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자, 그래서 감탄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놀라는 거랑 느낌 나타내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는 감정 감탄사라고 합니다. 감정 감탄사. 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 어머나! 이런 애들.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불음, 대답 이런 것들 전부 감탄사입니다. 여보쇼, 여보세요, 여봐라 이런 것들 전부 부르는 거, 대답하는 거, 네, 아니요 이거 전부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까지 해서 감탄사.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중등 과정입니다. 중등 과정 알겠죠? 이 중학에서 배우는 이제 문법의 중요 역할들이라면,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불규칙 활용. 아까 이야기했어요. 용언의 어간이 뜻이 뭐라고?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의문의 변동하면서 변하는 걸 몇 개 맛봤어요. 뭐 봤는데? 탈락 이런 거 봤잖아. 분명히 예쁘다야, 맞지? 예쁘다의 으로 끝나잖아, 어간이. 근데 여기에 어를 붙였더니 어떻게 되는데? 예쁘어라고 해? 예뻐라고 하면서 으가 없어집니다. 탈락해요. 어간 안 변한다는 거 뻥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안 변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변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 알겠죠? 그런데 그 변하는 상황 중에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애들은 그래도 선녀야. 왜? 우리가 변동규칙으로 딱 규칙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맞죠? 살다. 리을, 어간에 리을 받침이 있을 때, 어간 끝소리에 리을 받침이 있을 때 뒤에 어미가 니은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고정적으로 리을이 탈락합니다. 사는, 아는, 어는 이런 식으로. 맞죠? 고정적으로 이렇게 탈락하는 현상들은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변동현상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뭔데? 불규칙해. 지 맘대로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얘네를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좀 얼탱이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간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어간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어간이 변한다. 자, 그래서 어간 불규칙 활용은요, 어간이 변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신자들 한번 볼게요. 자, 시옷 불규칙입니다. 시옷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있어요. 짓다의 짓. 여기 어를 붙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발음하는데? 지어. 지서라고 안 합니다. 원래 규칙대로 하면 지서라고 해야 돼. 맞죠? 왜?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올 때는 여기에 있는 받침 소리가 어떻게? 제 소리 값대로 발음된다고 했잖아. 원래 지서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해? 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자를 벗다. 벗어는 어떻게 하는데? 벗어. 얘는 지어고 얘는 벗어야. 이래서 불규칙 활용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디귿 불규칙 활용. 묻다. 근데 여러분들 묻다가 뜻이 여러 개 있는 거 알고 있죠? 뭐 있어? 정빈아, 널 묻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묻다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너에게 물어보겠어 라고 하는 ask, 물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 묻다는 분명히 생긴 게 똑같이 묻이 어간이거든요. 근데 아어라고 하는 어미를 만나잖아요. 그러는 순간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게 활용됩니다. 널 묻어버리겠어 라고 할 때 묻어해서 규칙대로 묻어야. 규칙대로. 디귿이 그대로 넘어가서 묻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물어보겠어 라고 하는 순간 디귿이 뭘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물어봐야겠어. 원래 기본형은 묻다잖아. 맞죠?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심지어 어간이. 맞죠? 듣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듣다인데 어서가 붙으면 들어서가 됩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디귿 불규칙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비읍 불규칙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받침 비읍이 오우로 변하는 건데 그냥 오우로 변하는 게 아니라 뭐로 변하는 거냐면 반모음 오랑 반모음 우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모음 오랑 반모음 우. 이 음운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수업 초반에 했던 내용들을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영상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그 우리 다음 주 학원 방학이죠. 학원 막 일주일 내내 방학입니다. 맞죠? 월요일 제외하고. 자, 그래서 화수목금토일 전부 방학이기 때문에 그 방학 동안 여러분들 빠진 것들 전부 다 보충해 오세요. 알겠죠? 영상 보면서. 자, 다시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변합니다. 덥다. 어간이 덥입니다. 맞죠? 여기 아어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덥어라고 해? 안 합니다. 더워라고 합니다. 맞죠? 쉽다. 아어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쉬워가 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돕다. 원래 비읍 받침이잖아. 아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도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간의 비읍 받침이 반모음 오 또는 우로 바뀌어서 와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와 또는 워로 변하는 현상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자, 그런데 그럼 규칙하는 건 뭐 있는데? 아, 굽다도 여러분들 두 개인 거 알고 있죠? 굽다 뭐 있어? 이렇게 휘어지는.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어? 고기를 구워 먹는. 얘도 활용 형태가 두 개입니다. 굽다에 이거는 아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허리가 굽었다. 굽었다야. 굽어라고 합니다. 버. 맞죠? 그런데 고기를 굽어라고 해? 아닙니다. 고기를 구워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고기를 구워는 불규칙, 허리가 굽어는 규칙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르 불규칙 현상 예별표 골치 아픕니다. 자, 원래 원형은 흐르다야. 흐르다. 그러면 르로 끝납니다. 자, 우리 배웠어. 규칙대로 아어가 붙으면 얘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모양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흐러 이렇게 해야 규칙대로 하는 거 아니야? 왜? 뒤에 아어 오면 탈락한다며. 맞죠? 그럼 흐러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는데 다 흘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뜬금없는 거야. 왜 그런데? 원래 흐르잖아. 맞죠? 그럼 여기 리을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아오 붙였더니 여기 리을 몇 개 됐어? 두 개 됐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르 불규칙 현상을 르가 리을로 변하는 거야. 흘러가 됩니다. 흘러. 맞죠? 그런데 치르다 할 때 치르는 어떻게 되는데? 어를 붙여가지고 치러가 됩니다. 치러. 맞지? 시험을 치르다 할 때 어가 붙어서 나는 시험을 치러서라고 하잖아. 치르어서 해서 빠지고 치러서가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규칙대로 탈락시키고 활용됩니다. 맞죠? 근데 얘는 탈락 안 하고 리을이 추가돼. 그래서 근데 얘가 뭐가 바뀌느냐? 그러면 흐르에다가 르가 리을로 교체됐다고 해서 이 르 불규칙은 어간 불규칙 활용입니다. 어간 불규칙 활용.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르 환경 똑같은데 얘는 또 어미 불규칙도 있거든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어간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시 많이 없어요. 푸다. 밥을 푸다. 그런데 아오 붙이면 어떻게 돼? 밥을 퍼서 이렇게 하죠. 우가 아오를 만나서 우가 탈락합니다. 맞죠? 근데 얘는 규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다는 어떻게 하는데? 주어라고 하잖아. 맞죠? 주다는 저라고 안 합니다. 주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규칙화용, 얘는 불규칙화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미불규칙입니다. 이번에는 어미가 바뀌는 거야. 어가는 가만히 냅두고. 알겠죠? 어미가 바뀌는데 어미도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 어미도요. 여불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다에 하가 있어요. 하다에 한데 여기에도 아어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잖아. 그러면 우리 하아, 하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하여라고 합니다. 하여, 하여서 이러잖아. 맞죠? 그 다음에 하었다 안 하죠? 하였다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하다에 아어가 붙으면 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불규칙 현상입니다. 하여. 자, 그 다음 이 또 러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찌됐건 이 르로 끝나는 거야. 르로 끝나는 거. 르로 끝나는 어가네요. 자, 잘 보세요. 이 이르다도 사실은 두 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동사로 따지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갖다 일러 바치는데 이르다. 말하는 거. 맞죠? 또 하나 이르다가 뭐 있어? 도착하는 거. 도달하는 거. 정상에 이르렀다. 라고 할 때 이르다가 있습니다. 맞죠? 이 두 개가 활용 방식이 달라요. 자, 이르다, 도착하다, 이르다 있죠? 도착하다, 이르다는 아어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르러가 됩니다. 이르러. 자, 그럼 얘는 뭐가 바뀌었는데? 어가는 그대로야. 뭐만 바뀌었어? 어가 러로 변했습니다. 맞죠? 어미불규칙입니다. 그런데 일러 바치다라고 하면 이 이르다에 아어를 붙여서 일러가 되잖아. 그치? 걔는 뭐에 해당해? 얘에 해당합니다. 일러 바치다는 르불규칙, 그러니까 어간불규칙이고요. 정상에 이르러서라고 하면 이거는 러불규칙, 어미불규칙입니다. 알겠죠? 재밌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들르다는 아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들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불규칙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간과 어미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 불규칙. 어간과 어미 모두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야. 얘네는 종류 하나밖에 없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히읗 받침 뒤에 아어가 붙으면은 히읗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어는 a로 변합니다. 이상하지?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쓰고 있어. 어떻게? 하얗다에다가 아어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하얘. 파랗다에 아어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파래. 빨갛다에 아어 붙이면 어떻게 돼? 빨개. 맞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색깔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하얗다까지 해서 하얗이 어간이야. 맞죠? 아어가 어미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어간과 어미가 만났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지금 어간에 있는 히읗 어떻게 됐어? 사라졌습니다. 변했어요. 그리고 아 뭘로 변했습니까? 야랑 아 만나서 예로 변했습니다. 맞죠? 변했어요.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 형태입니다. 그럼 규칙 활용은 뭔데? 좋아. 얘는 발음할 때는 히읗을 탈락한 채로 발음해요. 맞죠? 조하라고 안 하잖아. 히읗 탈락돼. 그런데 표기에서는 히읗 탈락 안 시키잖아. 근데 얘는 표기까지 다 없애버렸거든. 맞죠? 그래서 원칙이랑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품사통용. 자,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단어, 똑같이 생긴 글자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미도 심지어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등과정인데요. 명사랑 관형사 통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보고 요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고력으로 만약에 명사랑 관형사랑 통용이야. 그럼 얘네 뭘로 구분할게요? 뭘로 구분하면 딱 될까요? 조사로 구분하면 되죠. 왜? 조사 못 붙고 조사 붙잖아. 맞죠? 조사로 구분 가능. 볼게요. 철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얘가 조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일단 첫 번째, 이 객관적 대신에 다른 말이 여기에 들어가서 또 연결이 될 수 있냐 없냐. 나는 집으로 갔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의로는 따로 단어입니다. 맞죠? 그런데 따로 단어인데 띄워 쓰지도 않습니다. 따로 단어이면서 띄워 쓰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 조사. 그럼 의로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결합되어 있네. 얘는 관형사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맞죠? 자, 철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객관적 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다라고 하면 이 객관적은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판단을 수식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얘는 관용사로서 쓰입니다. 자, 관용사로서 쓰이는 객관적, 이거는 명사로서 쓰이는 객관적입니다. 문장이 생긴 구성과 얘네의 품사 성분을 잘 보면 얘는 관용사가 될 수가 없어, 애초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쭉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얘가 품사가 뭔지 다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어떤 생각의 힘으로 다 구분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명사랑 부사가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무슨 조사라고? 주격 조사라고. 이와 가는요 주격 또는 복격 조사로만 쓰입니다. 조사 중에서 이라고 하는 보조사는 없어. 자, 다시 물어볼게요. 격조사는 뭐랑만 결합이 가능해요? 아까 했는데 격조사는 체언과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론, 내일은 체언이다. 근데 얘가 대명사겠니? 얘가 수사겠니? 모르겠어요. 무조건 명사지. 판단 가능해요. 맞죠? 얘 명사입니다.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자.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자. 오늘은 그만을 수식하고요. 내일은 그만하다죠. 그만하다를 수식해요. 내일은 하자를 수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 부사어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2주 뒤에 볼 거야.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여기 조사 붙었는데요. 이 조사는 무슨 조사인데? 보조사. 보조사 부사 뒤에 붙을 수도 있잖아. 맞죠? 아니, 격조사랑 보조사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격조사에 뭐 있다고?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을, 소수격조사 이다, 관형격조사 의, 그 다음에 호격조사 뭐 누구야 뭐 이시여. 그렇죠? 부사격조사는 제외해. 부사격조사는 너무 많아. 부사격조사는 빼고 나머지 격조사는 다 합치면 10개도 안 돼요. 알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 다시 명사, 조사, 통용 별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 조사, 통용은 뭘 기준해서 판단하면 될까요? 뭘 기준해서 판단하면 될까? 명사, 조사는 판단 기준 띄어쓰기. 왜? 조사는 앞말에 붙였으니까. 누구는 앞말에 붙어있을 거고 누구는 앞말이랑 띄워져 있을 거 아니야. 띄워져 있는 애가 뭐야? 명사. 붙여져 있는 애가 뭐야? 조사. 맞죠? 자, 그래서 이 명사, 조사, 통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존 명사와 보조사가 생긴 게 똑같은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참을 만큼만 참겠다. 자, 참을 봅시다. 얘 기본형은 뭔데? 참다야. 원래 용언이네. 맞죠? 용언인데 마치 역할을 뭐처럼 하고 있어? 만큼을 꾸며주는 역할처럼 하고 있어요. 뭐 띄워져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는 원래 품사는 뭐야? 동사잖아. 맞지? 자, 그럼 이 을이라고 하는 게 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거든요. 관형사형 어미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치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어미가 붙었다는 거야. 관형사 뭐 해준다고?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준다고. 맞죠? 얘 그럼 뭔데? 명사. 심지어 뒤에 만이라고 하는 조사까지 붙어있네. 맞죠? 자, 너만큼 착한 사람은 못 봤다. 너는 뭐야? 대명사. 대명사 뒤에 붙어있네. 얘는 무조건 뭐야? 조사야.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맞죠? 보조사. 의존명사입니다. 그렇죠? 참을 만큼 찾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 띄웠습니까? 붙였습니까? 너대로. 띄웠어요? 붙였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와 대로를 띄웠으니까 붙였습니까? 이게 이 맞춤법이 안 되면 의존 선생님 불가능인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와 대로를 붙였습니까? 띄웠습니까? 여러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와 대로를 붙였어, 띄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였죠. 그러면 대로는 뭔데? 뭔데요? 조사. 붙였으니까.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하고 대로는 띄울까요? 붙일까요? 띄웁니다. 왜? 원래 생기다라는 말이잖아. 생기다. 뭔데? 동사. 맞죠? 자, 그러면 생기다라고 하는 용언이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를 만나서 생긴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만나서 생긴 이 뭘 꾸미느냐? 대로를 꾸미는 형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긴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 대로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문장 성분 배우면서 관형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알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관형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용언이 관형사처럼 역할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될 거거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다음 단어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명사, 감탄사, 통용어 쉽지?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다. 그 다음에 만세! 드디어 대박이다. 딱 느낌 다른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수사, 관형사, 통용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도 뭘로 구분하면 된다? 조사를 붙여보면 된다. 맞죠? 조사 못 붙고 조사 붙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섯을이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 붙었네. 얘 뭔데? 이거 말고 뭔데? 수사. 자, 그러면 다섯 사람이 길을 간다. 다섯이 사람을 꾸미고 있습니다. 수관형사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통용, 별표. 불빛이 밝다. 날이 밝다. 자, 불빛이 밝다. 이거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불빛이 밝다.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 불빛이 밝는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형용사지. 맞죠? 날이 밝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날이 밝는다 돼? 안 돼? 날이 밝는다. 해가 떠오른다. 되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날이 밝다는 동사고요. 날이 밝다에 밝다는 동사고요. 불빛이 밝다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형 어미뿐만 아니라 뭐도 안 되냐면요. 그 형용사는 현재 진행형도 안 됩니다. 알겠죠? 불빛이 밝는 중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날이 밝는 중이라는 말 됩니다. 맞죠? 해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요. 진행형으로 따졌을 때도 얘는 동사가 진행형이 만들어지고 얘는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날이 밝다는 동사고요. 빛이 밝다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빈칸 문제들 다 숙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3주, 4주 정도를 3주 정도? 문법을 좀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 아직까지 머릿속에 좀 안 들어와 있고 좀 헷갈리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물론 이번 기회에 이거 전부 다 배우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시간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다 까먹을 텐데 맞죠? 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들은 까먹더라도 큰 틀의 어떤 개념들은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된소리가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탈락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교체이더라, 탈락이더라. 그리고 형태소는 이런 거더라. 그리고 품사는 이렇게 변하더라. 아니 품사는 이렇게 활용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개념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업이 없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혹시나 내가 문법적으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나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복습을 좀 추천합니다. 알겠죠? 아마 뭐 방학 동안 해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추천을 합니다. 복습을. 알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쌤이 지난주에 그 숙제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이미 다 해버린 학생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77부터 79까지 품사 파트거든요. 문제 진짜 몇 개 안 돼요. 3페이지라서. 그래가지고 요것도 숙제입니다. 그렇죠? 현지야, 근데 너 화요일은 왔니? 자, 그 다음에 저 독해전쟁 펼쳐봅시다. 그 조금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쉬는 시간이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한 1분 정도 좀 저거 핸드폰 정비할 겸해서 쉴 테니까 뭐 화장실 갈 사람이나 물 마실 사람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한 1분 정도 바로 시작했습니다.